개념서를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죠. 그 상용로그 단원 자체가 굉장히 시험에 어렵게 나왔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상용로그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잘 자, 상용로그라는 것은요, 거기도 나와 있지만 상용로그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상용로그의 뜻은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로그라고 합니다. 밑이 10인 로그. 자, 얘를 상용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양수 n에 대하여 밑줄 쳐보면 로그 10의 n과 같이 밑을 10을 밑으로 하는 밑줄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우리가 상용로그라고 얘기하고 상용로그는 보통 밑을 생략해서 로그 n과 같이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십진법이라는 개념을 좀 봐야 돼요. 십진법. 자, 십진법이라는 것은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십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746이다 라는 숫자를 썼을 때 여기 써진 2, 3, 7, 4, 6 이라는 숫자들이 각각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면 2만을 나타내겠죠. 앞에 2는. 그지? 자, 2만을 나타낼 거고 3이라는 숫자는 뭘 나타내요? 3000을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는 700을 나타낼 거고 4라는 숫자는 40, 마지막으로 6까지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2만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2 곱하기 10의 4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3000이라는 것은 3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10 그 다음에 6 곱하기 10의 0제곱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싹 다 더하시게 되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거냐? 그게 바로 23,746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 우리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진법의 전개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3,746이라는 숫자는 십진법으로 표현된 숫자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현재 쓰고 있는 거. 됐니?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돼요. 왜 밑이 10인 로그가 상용로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십진법,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 표현법이 1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밑이 10인 로그가 상용로그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던 숫자가 이진법이라면 컴퓨터처럼 이진법이라면 상용 로그는 밑이 2인 로그가 됐을 겁니다. 아마. 됐니? 자, 상용이라는 말 자체가 상용, 실제로 많이 쓰인다 라는 거. 실제로 많이 쓰인다 라는 거 잘 보시면 되고요. 상용 로그를 더 배우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배우는지. 자, 상용 로그를 배우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얘는 큰 수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큰 수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용 로그라는 것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큰 숫자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됐니? 근데 뭐 이런 거는 잘 안 알아두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십진법을 사용하는데 그 십진법의 숫자이기 때문에 로그의 계산에서 밑을 10인 로그로 하겠다라는 거 정도까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A라는 숫자가 10의 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A라는 숫자가 10의 n제곱이다. 됐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양변에다가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는 거죠. 양변에다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A라는 게 될 거고 여기가 n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로그 10에 10의 n제곱이니까. 그치? 요런 식으로 썼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의 18제곱이야. 자릿수가 10의 18제곱이야. 그럼 로그 a가 뭐예요? n이다라고 표현하면 18이라고 표현하면 얘는 뭘 나타낼까요? a라는 숫자의 자릿수가 19자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걔가 정수 부분의 성질이었는데 그런 게 다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교과 과정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 교과 과정 전에서 배웠던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인데요. 지표와 가수의 성질들이 빠졌어요. 문제에서. 교과서에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정말 좋은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번에 문과 30번, 수능 문과 30번 보시게 되면 개정되기 전이죠. 마지막 수능. 그 문과 30번이 이제 상용로그에 대한 내용인데 그 상용로그 지표와 가수에 대한 내용인데 정답률이 몇 %인지 아세요? 1%입니다. 1%예요. 정답률이. 올해 문과 30번 정답률이 답이 220인데 그게 1%라고요. 지금. 빠진 게 다행이죠. 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배워도 돼요. 나중에 수능 갈 때 지금 내신 때는 잘 안 할 건데 오늘 설명 안 할 건데 그거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괜히 혼란만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2가 이제 문과 가는 친구들은 다시 복습을 하실 테니까 수학2가 시험범위니까 수학2에서 뭐 심화된 내용으로 다뤄드릴 수는 있는데 예전처럼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수업하던 거랑 조금 다르게 수업을 할 건데요. 상용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게 시험에 작년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수식을 이용하여 연산하는 요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신 문제에서 잘 나왔던 게 뭐냐면 상용로그 표 보는 거. 예전에 이런 건 안 나왔었어요. 예전에 이런 게 안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면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작년의 기준으로는 이런 게 좀 더 많이 나왔어요. 특히 많이 나온 게 이제 얘. 그냥 단순 계산, 로그 연산. 알겠니? 우리 앞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로그 연산하는 거. 그 로그 연산이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용로그 표를 보시게 되면요. 거기 개념 132번에 상용로그 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상용로그 표는 0.01의 간격으로 1.00에서 9.99까지의 수에 대한 상용로그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구한 어린 값을 나타낸 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를 구하는 표 보는 법이 있는데요. 괄호 2번에 표 보는 법은 별표 하나 치세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표를 보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봐. 거기에서 자, 그 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 표가 지금 상용로그 표에서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로축이 있고요. 세로로 써진 친구들이 있고 가로축이 있습니다. 세로로 써진 게 있고 가로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그 여기를 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상용로그 n이라고 썼을 때 잘 봐. 자, 여기 n이라는 것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상용로그 n이라는 것은요. 상용로그 표에서 진수자리인데 이 진수자리에 들어가는 n은 표상에서 표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써지냐면 얘는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n이라는 숫자는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9.99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이렇게 써질 거예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써줍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상용 로그에 무조건 이 숫자만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표에 표시되어 있는 게 로그 1.00부터 로그 9.99까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학교 교과서 뒤에 보시면 상용 로그표 나올 겁니다 아마.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 세로축이 의미하는 것과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 세로축부터 볼게요.
요 n이라는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 얘는 세로축은 진수의 정수 부분과 and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은 0부터 9까지만 써 있어요. 0부터 9까지만 써 있는데 그 0부터 9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소수 둘째 자리에 써지는 숫자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거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걸 좀 살펴보게 되면 거기 예를 들어서 로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8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잘 봐. 3.1까지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가로예요? 세로예요? 3.1까지는 세로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 표 봐보세요. 세로에 3.1 있어요? 없어요? 세로에 그 프린트에 3.1 있어? 없어? 있죠? 그죠? 3.1 있죠? 그 다음에 자 8이라는 숫자 여기 써진 요 8이라는 숫자는 어딜 봐야 돼요? 가로축을 봐야겠죠? 근데 가로는 0부터 9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8이라는 거 찾아가 봅시다. 됐니? 그러면은 3.1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가 만나는 곳에 써져 있는 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5024라고 써져 있지. 5024.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봐. 로그 3.18이라는 것은 값이 얼마와 같냐면 대략적인 값이 0.5024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표를 찾을 때는 세로축과 가로축을 보면 되는데 세로축은 뭐? 진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고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로그 3.18은 표상에서 얼마다? 0.5024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럼 거기 표 나와 있는 걸로 하나 응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거기 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로그 3.29는 그럼 얼마일까요? 로그 3.29는 얼마예요? 3.2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9 찾아보면 얼마예요? 얘는? 0. 뭐라고 써져 있어요? 5172라고 써져 있죠. 그치? 그래서 0.5172가 로그 3.29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상형 로그 표 보는 법을 했고요. 자 근데 간단하게 메모 하나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형 로그 표 보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자 여기 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지금 표상에서는 1.00부터 9.99까지밖에 모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자리에 31.8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31.8 예를 들어서 31.8 됐니? 자 그럼 잘 봐잉. 31.8이라는 것은요. 31.8이라는 것은 상용 로그의 표상에 있는 숫자야 없는 숫자야? 없는 숫자죠. 근데 31.8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그죠? 자, 31.8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요. 잘 보세요. 얘는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로그 3.18에 곱하기 10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3.18에 곱하기 10을 하겠다. 됐니? 그러면은 3.18에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이 숫자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로그 10 더하기 로그 3.18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로그 10은 얼마였어요? 1이었죠. 얘는 얼마였어요? 0.5024였죠? 그러면 얘는 1. 뭐라고 쓸 수 있어요? 5024의 값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 아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상형 로그표에 없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는 n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을 해줄 건데 요 n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상용 로그 표상에 있는
표에 있는 상용로그 표에 있는 범위, 즉 어디서부터 1보다 크거나 같고 n이라는 숫자가 9.9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 안에서 숫자를 표현해 준 다음에 뒤에 뭘로 10의 거듭제곱꼴로 곱해서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상용로그 표에 없는 숫자는 이런 식으로 구할 거다. 됐니? 자 그럼 잘 봐잉. 10의 거듭제곱 n제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거죠. 진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0의 거듭제곱을. 됐니? 그럼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어떻게 해요? 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로그 329라는 숫자를 해보자 라는 거래. 로그 329. 자 그러면 여기 써진 329도 표상에 있는 숫자야 없는 숫자야? 없죠. 그죠? 없는 숫자인데 얘를 그러면 숫자 배열은 그대로 내비둔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로그 3.29라고 쓰고 곱하기 얼마? 10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더라. 됐니? 그러면 10의 제곱의 형태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로그 3.29 더하기 로그 10의 얼마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로그 3.29 아까 얼마라고 찾았어요? 0.5 얼마였어? 172 더하기 여기 써지는 건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 329는 결국 뭘 나타내냐면 2.5172라는 숫자를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넘겨보세요. 자, 개념 133번에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별표 하나 치십시오.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잠깐 좀 볼게요. 자.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 즉 예전에 개정되기 전의 용어는 정수 부분을 지표라고 했었고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했었는데 그 지표와 가수에 대한 성질 내용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알겠지? 됐니?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어떤 건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만 좀 살펴볼 건데 자 여기 좀 잘 보세요. 로그 329라는 아까 썼던 숫자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산을 했을 때 아까 얼마가 나왔냐면 방금 전에 썼던 거죠. 2 플러스 0.517 둘이다 라고 이렇게 써졌을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잘 보세요. 로그 329라는 값은요. 이것도 뭐야? 숫자야 숫자. 로그라는 게 문자가 아니야 얘들아. 로그 329는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 로그 329라는 값이 2 더하기 0.5172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근사값이.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로그 329라는 것이 2 더하기 0.51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써진 2라는 숫자를 봤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정수 부분이구나.
배웠습니까? 우리 정수 부분 처음에 어디서 배웠니? 한영아 졸지 말고. 정수 부분 거의 맨 처음에 배운 게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루트에서 배웠죠. 루트에서. 중3 때. 그치? 루트 3 하면 루트 3은 1점 얼마였어요? 732 정도 됐었지. 제곱근표에서. 그죠? 아니야, 맞아. 맞지? 그치? 그럼 거기서의 정수 부분이 얼마였어요? 1. 그죠? 응. 정수 부분 1. 배웠었지? 오케이? 똑같은 거예요. 잘 봐. 로그 329라는 것은요 2 플러스 0.517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더라. 그러면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이 부분은 소수 부분이더라.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그라는 숫자는 내가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의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건데 거기 표에 별표 5개 치세요. 로그 n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n 플러스 알파다 라고 쓸 수가 있더라. 됐니? 그랬을 때 이 스몰 n이라는 것이 바로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누구의? 로그 n이라는 것의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알파라는 것이 바로 뭘 나타내냐면 로그 n이라는 것의 무슨 부분? 소수 부분을 나타내더라.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 해볼게요. 로그 n이라는 것을 내가 썼을 때 n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정수 부분이라는 것과 소수 부분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정수 부분은 당연히 뭘 나타내냐면 n이라는 거고 얘는 당연히 정수가 될 겁니다. 정수만 들어갈 수가 있죠. 정수 부분이니까. 되셨어요? 자, 근데 소수 부분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소수 부분은 범위가 제일 중요해요. 범위. 이 범위를 만족시켜줘야지만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범위 조건이 좋습니다. 범위 조건. 그 범위 조건이 바로 뭐냐면 알파라는 소수 부분은 반드시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아야겠다? 1보다는 작아야겠다를 만족할 때만 우리가 알파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바로 로그 n이라는 것의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안 맞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0.517이니까 요 범위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0.517이가 아니라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자, 소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범위가 중요해요. 범위. 그 범위가 바로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만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상용 로그표 상에서요. 로그 2라는 숫자는 0.3010입니다. 이거는 제가 써드릴게요. 로그 2라는 숫자는 0.3010이에요. 상용 로그표에서. 되었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잘 봐. 쌤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로그 0.02라는 것은 얼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됐니? 로그 0.02는 얼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요 숫자, 진수에 있는 요 숫자는 지금 표에 있는 숫자야? 없는 숫자야? 없는 숫자죠? 0.02는. 그죠? 자, 0.02를 표에 없는 숫자니까 표에 있는 숫자 곱하기 뭘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꾸자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얘 잘 보세요. 로그 0.02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로그 얼마? 100분의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써진 게 지금 분수, 나눗셈의 형태니까 로그끼리 뭘로 바뀌어? 빼기로 바뀌겠죠. 그럼 얘를 써보면 로그 2 빼기 로그 10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됐니? 따라서 로그
0.0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301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고요? 0.3010이라고 했고 됐지? 자 그럼 잘 봐. 로그 0.0이라는 것의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죠?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0.3010이죠. 자 질문 0.3010은 소수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0과 1 사이에 있어 없어? 있죠. 그치? 그러면 얘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예요.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로그 0.02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주면 정답인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자 어떤 로그 A라는 걸 줬는데요. 문제에서 얘가 마이너스 2.3010이래요.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질문 여기 써진 좌변에 써진 로그 A라는 것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랬을 때 요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할 건데 마이너스 2.3010이야. 자 한용아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 0.3010 그럼 네가 얘기한 대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3010이에요.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3010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일단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6990이죠? 마이너스 2에다가 0.3010 더하니까 그지? 마이너스 1.6990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6990이 얘랑 똑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얘를 내가 해볼게. 쌤이 얘를 풀어서 써보면 마이너스 2 빼기 0.3010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썼는데 내가 여기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이 여기 뒷부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이 범위에 안 들어가요. 소수 부분. 됐니? 마이너스 0.3010이라는 얘가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됐어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들어가게끔 바꿔줘야 되죠? 그치? 그 들어가게끔 바꿔주는 테크닉이 뭐냐면 잘 봐.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0.3010이 있는데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게끔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 계산 결과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근데 자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써지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0.699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0.6990을 더하면 마이너스 2.3010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3에다가 0.690 더하면 얘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질문 로그 A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인 거죠. 됐니? 소수 부분은 0.690 알겠습니까? 자 잘 봐. 얘랑 얘는 같아 달라?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범위라고, 범위. 됐니? 이거 적어놔라. 여기에 넣으십시오. 1번째.
자, 그러면 거기 옆에 문제 하나 풀고 조금 쉴게요. 잘 보세요. 개념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이제 문제 풀면서. 예전에는 사실 상용로그 개념 설명만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뒷부분 제가 복사는 해드렸는데 그 뒤에 보시면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이라고 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싹 다 빠졌어요. 교과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그냥. 개념 134번이 그 내용이 사실 제일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네.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수리하거나 심화할 때 좀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144번 문제만 풀고 조금 쉴게요. 잘 보세요. 자, 144번을 보시게 되면 거기 144번에서 로그 A가 2.4다. 이런 게 이제 연산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수식을 이용한 연산. 자, 로그 A가 2.4다. 자, 로그 A라는 게 2.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로그 세제곱 루트 A분의 1. 자, 로그 세제곱 루트 A분의 1이라는 애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라 라는 뜻이죠. 거기 나와 있는 게 n 플러스 알파의 꼴로 나타낼 때라고 되어 있는 얘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써진 애를 조금 변형부터 해볼 텐데, 자, 얘를 변형을 하시게 되면 로그 자 세제곱 루트 A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일단 세제곱 루트 A는 A의 3분의 1제곱이죠. 근데 전체가 역수의 형태니까 뒤집어주면은 얘를 내가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역수를 뒤집으면서 마이너스 지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로그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앞으로 빠진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로그 A가 얼마였어요? 로그 A가 2.4였죠? 2.4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4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0.8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보는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보는데 여기서 정수 부분 얼마예요? 0이라고 해라 또. 죽여버린다. 자, 봐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 졸더만 아주 푹 졸더만 그냥 그러니까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지. 여기서 1탄 치고 저기서 2탄 치고 아주 그냥 난리도 쌍으로. 자, 보세요. 마이너스 0.8이라는 애가 소수 부분이야 아니야? 아니죠. 소수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범위라니까? 무조건 소수 부분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해 있어야 돼. 그럼 얘는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죠. 그럼 소수 부분이 아니야. 아닌 거지. 그러니까 쌤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변형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0.8이라는 애를 봐봐. 마이너스 0.8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1 더해주고 빼기 1 해주고 더하기 1 해주고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0.8 이렇게 쓰는 거죠. 즉 표현 방법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0.2다 라고 바꿔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게 뭐인 거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로그 세제곱 루트 a분의 1이라는 것을 n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 쓴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n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고 알파가 0.2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n 플러스 10알파를 구해보면 답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n 플러스 10알파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더라.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현호구 문제를 우리가 풀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됐지? 자,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좀만 쉬었다가 이제 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쉬세요.